안녕하세요 여러분, 빌리조입니다. 현재 미국 서부 시간 3월 18일 목요일입니다. 자, 오늘 또 피바다였는데 여러분들과 또 한번 소통을 하면서 희망도 좀 드리고, 또 저는 이렇게 테슬라를 좀 더 추매를 했습니다. 그래봤자 2주밖에 추매를 안 했는데 떨어질 때마다 저는 계속해서 사 모을 생각입니다. 자, 일단 이렇게 피바다를 보시면 그렇게 피바다까지는 아니고, 우리가 좋아하는 기술주들 애플, 마소, 구글, 아마존, 테슬라가 특히 또 많이 빠졌고 막 이렇게 전체적으로 빠졌어요. 그런데 이거를 한 1년으로 보잖아요. 그러면 휘황찬란하게 다 퍼렇죠. 딱 좋아요. 테슬라 800% 상승. 여러분, 길게 보셔야 돼요. 길게. 너무 짧게 보면 투자하기 정말 멘탈 관리하기가 힘들기 때문에 항상 길게 보셔야 되고, 자, 오늘 또 나스닥에 마이너스 3%가 떴습니다. 제가 내일의 부라는 책을 추천드려요. 조던 김장섭 소장님의 내일의 부라는 책을 한번 읽어보시면 나스닥에 마이너스 3%가 뜨면 위험 신호라고 합니다. 그런데 제가 한 작년 11월 달쯤에 S&P 500이랑 같이 나스닥을 좀 비교해 봤습니다. 그 이유는 제가 좋아하는 또 다른 이제 전문가이신 조병학 부사장님께서 좀 이렇게 조던 소장님께서 이렇게 발견하신 그런 마이너스 3% 룰이 좀 이상하다. 왜냐하면 나스닥이라는 건 기술주에 치중이 많이 되어 있는데 오히려 S&P 500을 봐야 되는 거 아니냐. 저는 두 분 다 존경하고 두 분 다 또 이렇게 경청을 하는 스타일이에요. 그래서 S&P 500도 같이 한번 살펴봤습니다. 결론은 뭐냐면 S&P 500이랑 나스닥이랑 둘 다 마이너스 3%가 떠야 위기라고 볼 수 있지 않을까라는 좀 생각을 해봅니다. 왜냐하면 S&P 500 같은 경우에는 오히려 미국을 더 잘 나타내는 지수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나스닥도 현재 기준으로는 기술주가 많이 몰려있고 또 기술주들이 S&P 500을 주도를 하다 보니까 또 나스닥도 잘 대표는 해요. 그래도 이렇게 둘 다 확신을 좀 가지기 위해서 저는 오히려 S&P 500이랑 그 나스닥 둘 다 이렇게 마이너스 3%가 떴는지 확인을 하고, 그 다음에 전량 매도를 1등주를 하신다면 그렇게 전량 매도를 하신다든지, 아니면 저같이 좀 더 바이 앤 홀드 하실 분들은 그냥 그러니 하고 시장이 좀 나빠질 가능성이 있겠구나를 그냥 한번 이렇게 신호를 보시는 게 어떨까 싶습니다. 자, 그렇게 해서 오늘 보시면 S&P 500 같은 경우에는 마이너스 1.4%밖에 안 빠졌어요. 나스닥은 좀 많이 빠졌고, 또 보시면 좀 전통 가치주 이런 것들이 많은 다우를 보면 마이너스 0.46%밖에 안 내려갔습니다. 자, 이걸 보시면 우리가 지금 당장은 금리가 좀 많이 오르다 보니까 급격하게 오늘 1.712%가 돼서 나스닥이 빠지고 또 좀 더 가치주로 이렇게 돈이 이동하는 그런 경향이 있는데, 일단 가치주와 성장주의 차이가 뭔지를 좀 대충은 아셔야 되는데, 제가 생각하는 가치주와 성장주의 차이는, 가치주라는 거는 어떠한 내재적인 가치가 있으면서 꾸준하게 돈을 벌어들이는 좀 더 mature한 그런 산업들이고, 그러니까 성장 가능성은 낮은데 현금 흐름이 꾸준하게 원활하게 들어오는 그런 주식들을 가치주라고 하고, 지금 당장은 현금 흐름은 없지만 미래에 끌어당길 수 있는 미래 현금이 많아질 그런 기업들을, 성장할 가능성이 많은 기업들을 성장주라고 부르는 것 같아요. 자, 여기서 가치주와 성장주의 차이를 알아봤는데, 가치주를 보시면 우리가 지금 아이폰을 쓰고 있고, 저 같은 경우에는 애플 랩탑도 쓰고 있고 노트북도 쓰고 있고, 여러 가지 물건들을 이미 애플이라는 기업이 성장주계의 가치주가 될 수도 있고, 또 구글 같은 경우에도 오늘 제가
구글을 쓰면서 너무 좀 감명을 많이 받았다고 해야 되나? 너무 장사를 잘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기업은 망하진 않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유튜브 프리미엄도 3달 써보고 제가 뿅 가가지고 계속 쓰고 있고,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우리가 기술주라고 해서 다 성장주가 아니고 다 뭐 이렇게 무슨 음료수를 판다고 해서 다 가치주가 아니에요. 뭘 파는지가 중요한 게 아니고 미래의 현금 흐름이 더 커질 기업을 성장주로 하는 거고, 그리고 가치주라는 거는 현재 당장에 지금 돈을 벌어들이는 가치 있는 기업을 가치주라고 한다. 그렇게 좀 정의를 정확하게 내리고 갔으면 합니다. 자, 그런데 애플이 이러한 정의로 봤을 때 성장주계의 가치주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왜냐하면 애플이 없으면 할 수 없는 것들이 너무 많기 때문에, 물론 한국에서 안드로이드, 삼성 휴대폰을 사용하시는 분들은 뭐 그렇게 차이를 못 느끼시지만, 저같이 애플바 또는 애플을 10년 이상 애용한 사람은 애플의 생태계에서 빠져나가기가 힘듭니다. 저 지금 당장도 아이패드를 지금 알아보고 있어요. 어떤 아이패드를 살지. 삼성 갤럭시 안 보고 구글에서 나온 픽셀 노트 이런 것도 안 보고 그냥 애플만 보는 거예요. 애플만 쓰다 보니까 그게 더 편하고, 그래서 절대로 망할 일 없으니까 좀 길게 보면서 애플이 됐든 테슬라가 됐든 S&P 500이 됐든 10년, 20년, 30년 미래를 보자, 그러한 생각을 해봅니다. 자, 채권 금리가 1.12% 올라서 뭐 경기가 좋아진다는 소리죠. 그리고 지금 당장 또 돈도 많이 풀었기 때문에 또 금리는 또 계속해서 또 올라가는 그런 추세를 또 어쩔 수 없이 이렇게 올라가는 거고, 우리가 이걸 어떻게 컨트롤할 수 있는 거 아니고, 우리 투자자로서, 개인 투자자로서 우리가 할 수 있는 거는 주가가 좀 떨어졌다고 해서 내 주식 계좌에서 돈이 좀 날아갔다고 해서 걱정하지 마시고, 내가 믿음이 있는 기업을 사셨고 또 내가 이렇게 주담대라든지 마진을 써가지고 급하게 빌린 돈을 쓴 사람이 아니라면 전혀 걱정할 게 없습니다. 그래서 항상 길게 10년, 20년 장기로 묻어 놓을 수 있는 돈만 투자하시고, 물론 돈이 필요할 때가 생기면 빼서 써야죠. 그런데 정말 딱 목적인 돈이 아니면 그냥 저 같은 경우에는 거의 전 재산의 한 95%는 다 그냥 주식에 넣고 있어요. 왜냐면 제 나이도 젊고 또 월급쟁이고 하니까 현금 흐름도 있고, 자기 상황에 맞게끔 자기의 그런 net worth, 자기의 순 자산을 보시면서 얼마만큼 뭐 부동산 그리고 주식에 투자를 하실 건지 본인이 잘 좀 정하셨으면 해요. 제가 또 그런 거에 대해서도 좀 다음 기회가 되면 좀 얘기를 좀 더 자세히 해보겠습니다. 자, 그래서 저는 이번 마삼도 그렇게 걱정 안 합니다. S&P 500 같은 경우에도 그냥 뭐 마이너스 1%, 1.5% 정도 빠졌기 때문에 뭐 그렇게 걱정 안 하고, 자, 우리는 장기 투자자입니다, 여러분. 장기로 봐야 돼요. 적어도 5년에서 10년은 봐야 됩니다. 자, 저는 지금 2020년 이 시대가 돈 벌기 가장 좋았던 10년이 되지 않을까, 21세기에서.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항상 전쟁 또는 어떤 이런 혼란의 시기 이후에는 항상 붐이 왔습니다. 그게 역사를 되돌아보시면 일단 우리의 그런 격변의 시기라고 하면 이제 일제에 해방을 하고 2차 세계대전 이후가 된 그 시기를 또 볼 수 있는데, 1945년에 2차 세계대전이 끝나고 유럽과 일본은 미국이랑 대항해서 싸웠다가 완전히 깨졌죠, 미국한테. 그런데 미국이 딱 보니까 소련이라는 애가 너무 센 거예요. 그래서 야, 유럽 그리고 일본 너희들 딱 합쳐가지고 같이 좀 힘을 키워보자. 그래서 우리가 공산주의 진영이랑 싸워보자. 그렇게 해서 이제 일본이랑 이제 유럽이, 서유럽 쪽이 딱 만나가지고 같이 동맹을 이루게 됩니다. 그 틈에 이제 한국에서 전쟁이 일어나요. 냉전 시대의 첫 번째 전쟁이라고 할 수 있는 한국전, 6.25 전쟁이 딱 일어나니까 일본이 어떻게 됐느냐, 1945년에 나카사키랑 히로시마에 원자폭탄 2대를 맞고 쓰러졌는데 한국 전쟁이 5년 뒤에 발생을 하니까 그냥 전쟁 특수를 맞아서 일본 경제가 급격하게 성장을 합니다.
자, 근데 우리나라는 또 이렇게 보면 저 일본 왼수 같은 놈들 우리나라가 이렇게 싸우고 있는데 북한이랑 그래서 이득만 받거나 할 수 있는데 우리나라도 냉전 시대에 어떻게 보면 또 수혜자예요. 자, 보시면 베트남 전쟁을 갔어요. 저 같은 경우에는 이제 해병대 2사단 청룡부대 출신인데 베트남 전쟁에 대해서 꽤 정신 교육 시간을 많이 배웠다고 생각을 해요. 그리고 제가 다녔던 대학교가 UC 버클리인데 UC 버클리 같은 경우에는 베트남 전쟁 반전 운동의 핵심 본거지였거든요. 그래서 저 자체가 좀 그 아이덴티티가 가끔씩 헷갈려. 나는 해병대에 있을 때는 베트남전이 엄청 우리가 잘 싸웠고 아무튼 뭐 그런 거였는데 버클리 가니까 베트남 전쟁은 너무 나쁜 거였고 우리가 참전하지 말아야 될 전쟁이었다. 그래서 좀 두 가지 디프런 다른 시각이 있어요. 저는 베트남전에 대해서. 아무튼 우리가 그렇게 1950년대 싸워가지고 막 개판이 됐잖아요. 진짜 막말로 하면. 특히 남한이 그렇게 완전히 아무것도 없는 항무지에서 메가더 장군이 이 나라가 재건이 되려면 100년은 걸린다 이랬는데 우리가 그렇게 젊은이들을 지금은 이제 나이 드신 이제 70대, 80대 할아버님들 그리고 할머님들이 열심히 노력을 해가지고 대한민국을 건설하게 되는 거예요. 자, 그래가지고 1960년대 베트남 전쟁을 겪으면서 대한민국 국군이 미군과 똑같은 봉급과 자원을 배급받는다는 조건 하에 전쟁에 참전했고 그 다음에 그 자본들이 쌓여가지고 1970, 80년대에 우리가 잘 아는 현대중공업 또 포항제철 이런 것들이 성장을 한 거예요. 제가 여기서 말씀드리고 싶은 핵심은 혼돈의 뒤에는 붐이 있었다. 이렇게 보시면 미국과 유럽은 베이비 부머 세대들은 1945년 전쟁 끝나고 나서 한 2, 3년 뒤인 1947, 48년생들이고 우리나라는 그 1958년 개띠로 대표되는 세대들이죠. 자, 근데 이게 꼭 근대사만 그런 게 아니에요. 보면 1610년에 흑사병이 생겼는데 유럽에서 그때가 바닥이었고 1620년부터 튤립 강풍이 시작됩니다. 그러다가 이제 1636년에 튤립 버블 이제 꼭대기였어요. 그때가. 지금 보시면 거의 우리랑 좀 비슷하죠. 우리는 좀 약간 10년 지나서 2020년도에 코로나라는 병이 팍 퍼져가지고 팬데믹이 생기고 전 세계에 그러다가 이제 10년이 지난 이제 2030년 이렇게 되면 또 무슨 또 강풍이 불기 시작하지 않나. 지금부터 강풍이 또 불고 있는 것 같아요. 뭐 주식 투자든 암호화폐 투자든. 자, 그렇게 또 이제 100년의 역사를 또 뒤돌아가면 1910년도에 이제 세계 1차 대전이 발생하고 그 다음에 스페니쉬 플루, 스페인 독감도 퍼지면서 전 세계가 또 전쟁 그리고 질병에 또 시달렸죠. 그런데 우리가 잘 아는 영화 개츠비, 소설 개츠비의 배경이 되는 무대가 1920년대 미국이에요. 그때 미친 듯하게 부흥이 됐고 주식시장도 엄청 올라갔어요. 그래서 미국은 20년대에 10년도 안 되는 기간 동안 50% 이상 성장을 하는 거예요. 그러다가 이제 1930년대 대공황이 발생해서 바닥이 됐는데 그렇게 바닥인 줄 알았는데 1945년도에 또 15년 지나서 2차 세계대전 종전 후에 또 엄청나게 또 성장을 합니다. 그래서 트럼프 전 대통령이 Make America Great Again 이때의 Great Again은 언제냐면 1950년대 60년대에 미국이 베트남 전쟁 참전하기 전까지가 1945년부터 1963년까지 그때가 미국의 절정의 부흥기거든요. 미국을 상징하는 것들이 다 나왔어요. 그때 뭐 냉장고도 뭐 그때부터 좀 더 활성화가 됐고 이제 2차 세계대전을 뛰고 온 젊은 군인들이 이제 돌아와가지고 열심히 돈을 벌어서 소비를 하고 투자도 하고 그러니까 이렇게 커진 거예요. 나라가. 자,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제가 그린 그림인데 주식시장이라는 거는 단기적으로 보면 왔다 갔다 굴곡이 심한데 길게 보면 이렇게 우상향을 깔끔한 우상향 진짜. 그래서 제가 이게 딱 보여드리고 싶은 게 2009년부터 2019년까지를 나타내는 그 그래프가 있어요. 제가 제일 좋아하는 웹사이트 중에 하나가 인베스토피디아라고 위키피디아 그리고 나무 위키처럼 그 투자에 관련된 그리고 회계에 관련된 금융 상식들을 다 모아놓은 사이트예요. 그래서 항상 인베스토피디아 가가지고 무슨 정의를 내리는지 그런 걸 저희 항상 확인을 합니다. 자, 이렇게 보시면 2009년도에 S&P 500이 676을 찍었습니다.
그래가지고 이렇게 굴곡이 많았어요. 2010년도에 또 무슨 이렇게 크래시가 있었나 봐. 저는 기억도 안 나. 이때 저는 이제 고등학교 학생이었기 때문에 뭐 아무것도 몰라요 그때. 그러다가 또 2011년도에 또 공황이 왔어요. 그때 마이너스 3%도 한 4번 이상 뜨는 공황이 진짜로 발생했는데, 기억나시나요? 유럽발 금융위기 때문에 이렇게 됐는데 기억도 안 나 이제는. 그러다가 또 이렇게 오바마 대통령 재선되고, 자 이렇게 676이었는데 2014년 보세요. 한 5년 만에 600포인트에서 2000포인트가 됐다면 2000포인트가 됐는데 그게 거의 한 3배 뛰었잖아요 여기서. 이 존버만 이렇게 잘했어도 3배가 뛰었단 말이에요 벌써. 그냥 인덱스만 샀는데도. 그러다가 또 2015년도에도 뭐가 있고, 또 UK가 영국이 브렉시트 한다고 이제 난리 브루스를 피울 때 이때도 쭉 빠졌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올라간 거예요. 또 트럼프 대통령 됐다고 또 쭉 빠졌다가 또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트럼프 대통령 그 또 이렇게 잘하잖아요 그 뻐꾸기를. 그러니까 또 올라가고. 그 다음에 이제 딱 2019년까지 이렇게 딱 보여주는 그래프인데 지금 얼마냐 이게 보세요. 2009년 3월 9일 날 바닥이 676이었어요. 지금 S&P를 보시면 4,000포인트예요. 4,000포인트. 그렇게 내려간 것 같은데 4,000포인트란 말이에요. 아니 코스피가 600에서 4,000 같다고 생각해 보세요. 인덱스만 사도 이렇게 올라간다니까 10년 지나면. 자, 그래서 저는 인덱스 펀드를 좀 연구를 좀 해보시면서 초보 진짜로 주식을 처음 하시는 분들은 S&P 500을 사시는 거를 저는 강력하게 추천합니다. 어저께 영상에서도 여러 가지 책들을 추천해드렸으니까 어저께 영상 가셔서 좀 더 자세히 알아보셨으면 합니다. 자, 그렇게 또 오늘 결론을 드리자면 마이너스 3%가 나스닥에 떴는데 그렇게 걱정할 필요는 없습니다. S&P 500도 봐도 마이너스 1.5%밖에 안 빠졌고 다우 같은 경우에는 0.46%고 우리가 금리 하루 이틀 오르는 게 아니잖아요. 우리 벌써 알잖아. 금리가 이렇게 급격하게 오르면 기술주에서 좀 전통 그런 주식들로 넘어간다. 그럴 때 손바뀜이 바뀔 때 우리도 같이 손바뀜을 하면 늦어요. 그때는 개인 투자자는. 오히려 기술주를 그냥 사 모으시는 게 좋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또 스킨 인 더 게임을 딱 하기 위해서 저 스스로도 뭐 테슬라 딱 2주 정도 일단 딱 살포시 좀 주어 드렸습니다. 그래서 계속해서 저 같은 경우에는 제가 믿을 수 있는 기업, 장기적으로 비전이 그려지는 테슬라라는 기업에 투자할 거고, 저 따라 하지 마시고 테슬라를 사라 이게 아니에요. 내가 장기적인 비전이 그려져야 돼요. 지금 딱 보시면 제가 딱 봤을 때는 이렇게 차가 많은데 전기차가 한 대가 없어요. 딱 한 대 있어요. 지금 이 오리건 시골 동네에. 근데 원래 제가 여기 처음 딱 왔을 때는 전기차가 한 대도 없었거든요. 그래서 한 대가 생겼단 말이에요 벌써. 그렇게 지나서 한 또 3, 4년 지나면 세네 대가 또 생길 거고, 계속해서 그렇게 성장해 나갈 수 있는 테슬라의 그런 비전이 보이기 때문에 개인적으로 투자를 하는 겁니다. 자, 저는 계속 누누이 말씀드리는데 저는 주식 투자한 지 이제 3년차 된 개미이고 잘 몰라요 투자에 대해서. 그런데도 불구하고 여러분들과 이렇게 쉐어를 하는 거는 저 스스로 멘탈을 잡는 것도 있고, 투자를 진짜로 처음 할 때는 잘 모르다 보니까 무섭고 막 그러는데 이렇게 긴 역사를 보시면 우상향하는, 기본적으로 우상향하는 게 미국 주식시장이니까 너무 걱정하지 마시라. 그리고 우리가 이 팬데믹 이후에 엄청난 부흥이 있을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그 글은 여기 가시면 제 블로그 가시면 빌리조의 생각이란 블로그가 있습니다. 가셔가지고 앞으로 10년 돈 벌기 가장 좋았던 10년이 될 것, 이거 꼭 가서 한번 보시고, 또 우리 또 조던 소장님 또 따르시는 이제 JD 부자 연구소에서 오신 분들은 또 제가 예전에 썼던 그런 마삼은 나스닥이랑 S&P 500 둘 다 떠야 되지 않나, 그래야 마이너스 3%가 좀 이렇게 맞지 않을까, 그런 좀 짱구를 굴려봅니다. 그렇다고 해서 나스닥에 마이너스 3% 뜬 게
안 된다 그게 아니에요. 그걸 바탕으로 하는데 S&P 500도 같이 떠줘야 저 같은 경우에는 알겠죠, 위험 신호로 받아들일 수 있다 이런 말씀입니다. 그리고 또 위험하다고 해서 저 같은 경우에는 뭐 어차피 바이 앤 홀드 할 건데 마이너스 3% 떴다는 소리는 나스닥에서 이제 테슬라를 더 사 모아야 되겠군, 이런 저한테는 그런 신호예요 개인적으로는 이제는. 그래서 여러분들도 투자를 해 나가시면서 여러분들의 스타일을 좀 이렇게 개발하시면서 또 제 얘기는 또 이렇게 참고하시고 또 그렇게 하실 거라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자, 오늘 또 막 그렇게 영상 마무리 짓고, 영상 도움 되셨으면 구독, 좋아요 부탁드리고 행복한 하루 되세요. 감사합니다.